핫쌤입니다. 제목이 과격하죠. 엉터리 개판 NCS를 논하다. 맞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논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 서구교공 NCS 필기시험을 치렀죠. 시험 후기를 보니까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더군요. 그 논란의 중심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NCS 워크북은 시간 단축에 따른 효과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품 생산에 시간이 절약되거나 시간을 단축하면 생산성이 향상된다. 맞습니다. 생산성은 어쨌든 간에 시간 단위로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가격 인상이랍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틀렸습니다. 제품 생산에 따른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가치가 생깁니다. 즉 나에게는 수익이 많이 생긴다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시간 들여서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 반 들여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제품 판매 가격은 10,000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요소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에게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거죠. 즉 제품의 가치가 나한테는 큰 겁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아니라 가치 제고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가격 인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2015년 산인공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가격 인상이 과연 가능한지 이론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산인공에 제시했습니다. 그대들의 이론에 따르면 이 문제 답은 없다. 그러나 이론에 따르면 2번이 답이다. 판매 가격 인상으로 하는 것은 시간 단축과 얼마큼 관계를 가지고 있나? 너가 수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NCS 워크북의 현실입니다. 엉터리 개판입니다. 나 핫쌤이 인터넷에서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 풀이 때문이죠. 자, 소장공사가 내보낸 예시 문제입니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변형하지 않았습니다. PDF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이 날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묻기를 K는 상사로부터 수질 개선을 위한 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서 세계업체들 간에 토사 운송 비용을 산출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답니다. 결국 이 ABC 업체는 이와 같은 공사를 수주하고 싶어하는 수주 희망 회사입니다. 그러면 결국 K가 속한 회사는 발주업체라는 얘기입니다. 발주업체가 우리가 이번에 이와 같은 자기들 토사를 어딘가로 처분하고 싶다. 이렇게 내걸었더니 ABC 업체가 여기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발주업체가 내건 전체 토사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토사량 정보가 없습니다. 자, 이 데이터에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즉 ABC 업체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 운송량, 자, 이게 동일하다면 이것을 전체 운송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릅니다. 그들이 측량한 전체 운송량 정보가 각기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토사량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ABC 업체가 제시하고 있는 이 목표 운송량은 어떤 뜻일까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운송량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의미가 없는 정보입니다. 이런 의미가 없는 정보를 가지고 또 처리하고자 하는 전체 토사량이 없는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최소 비용을 산출하랍니다. 이거 돈키호테도 못합니다. 이런 엉터리 개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격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처음에 내가 올린 이 설명 동영상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보고서 역시 엄청나게 많은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 아래에 이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분은 10년간 이 토목업계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토공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지 면적이나 예상 토공량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군요.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전체 토사량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BC 업체는 얼마만큼을 퍼나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엉터리 개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는 다른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이 자기네들이 펴낸 이 책을 통해서 72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2법칙은 무엇인가가 2배로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경험법칙입니다. 금리 관련 이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기사입니다. 자, 기자가 40년 지나야 2배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40년이 지나야 2배 될까요? 지금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1.75랍니다. 그래서 72법칙을 그대로 활용한 거죠. 1.75 이렇게 계산하면 41년 정도 걸립니다. 자, 경제 기사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됩니다. 이 기자는 한국은행이 논한 이 72법칙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한 경우죠. 그런데 NCS 워크북은 무엇인가가 2배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73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맞을까요? 아니면 NCS 워크북이 맞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론에 따라서 NCS 워크북은 또 이와 같은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은 NCS 워크북에 이와 같은 예시 문제가 올려져 있으니까 출제자들이 이것을 그대로 베껴서는 실제 시험 문제에 출제했다는 겁니다. 자, 2배로 걸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앞에서 73일을 제외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73이 되겠죠. 자, 객관식 1번이 71, 2번이 72, 3번이 73, 4번이 74라면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근데 이것은 오답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은행 그들이 만든 이 책에 들어있는 72법칙 이게 잘못이겠습니까? 아니면 NCS 워크북에 들어가 있는 73일 이게 잘못이겠습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NCS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엉터리 개판 내용 가지고 문제를 만드니까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시간 단축한다고 해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느냐? 인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어느 날 출제회사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문제는 잘 만든다. 그러나 그 문제 밑에 깔려 있어야 할 이론 자체가 없는 게 많다. 이론이 없는 문제를 만들 것 같으면 20년간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나? 이론 자체를 묻자는 게 아니라 문제 개발에는 그 문제의 타당성, 신뢰성을 높여줄
이론, 즉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게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 대표 선서죠. 잘못된 겁니다. 이와 같은 더러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능력을 평가하겠답니다. 한국은행이 말하고 있는 법칙과 어긋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능력을 평가하겠답니다. 우리는 한국은행을 믿어야 합니까? NCS 워크를 믿어야 할까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론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론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문제 안에는, 밑에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만이 그 문제의 신뢰성, 타당성이 확보된다는 얘기죠. NCS 자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 하나씩 까발릴 겁니다. 까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